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3년 10월 12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했죠. 자, 1번에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고, 그 다음 2번에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요 놈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폭은 55cm 이상으로 할 것 돼 있는데, 자, 폭이란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 30cm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폭이 55cm가 아니고 30cm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산업 현장에서 위험이 잠재한 곳이나 현존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목적으로 적당한 것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2번이에요. 예상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표지를 부착하겠죠. 나머지는 뭐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전기설비의 방폭 성능 기준 중 용기 내부의 보호 구조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를 말하는 것은 돼 있는데, 자, 요 3번에서 이건 좀 지워버릴게요. 전기설비의 방폭 성능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전기 방폭 설비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리고 요 전기 방폭 설비라는 거는 공전행동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나온 거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요 전기 방폭 설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판서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판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요 놈은 판서를 하지 않으면은 내용 전달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거는 동영상 강의잖아요.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럼 판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판서가 끝이 나고요. 자, 그럼 전기 방폭 설비의 종류는 요렇게 6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본질 안전증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방폭 구조가 도대체 뭐냐? 자, 요 전기를 빼고 방폭 구조가 뭐냐? 한번 알아보죠. 방폭 구조라는 거는 주로 가연성 가스나 조연성 가스를 취급할 때 사용을 해요. 왜?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모여있고 체류하고 있고 거기다 스파크를 탁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방지한다. 폭발을 방지한다. 방폭설비. 이해가시죠? 방폭설비가 뭐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주로 어디서? 가연성 가스나 조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전기 방폭 구조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요 6가지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예전에는 요 6가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종류 6가지만 똘똘똘똘 외워버리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 들어서 이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기능사뿐만 아니고 산업기사도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좀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방폭 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라는 거 먼저 보세요. 자, 우선은 유입 방폭 구조, 그 다음 압력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이렇게 3가지 먼저 봅니다. 요 3가지는 좀 비슷비슷해요. 그 명칭도 비슷하고요. 그 원리도 좀 비슷한데 좀 아리까리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은 유입 방폭 구조. 절연유에 잠겨 가연성 가스가 인하되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 요렇게 가스 저장고가 있습니다. 가스 저장고. 가스 저장소에 용기가 하나 있어요. 용기가 이렇게 하나 있다. 용기가 하나 있어. 근데 잘 읽어볼게요. 절연유에 잠겨 가연성 가스가 인하되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이 용기 안에 가연성 가스가 들었다라고 칩시다.
가연성 가스가 들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요 가연성 가스가 들었는데 혹시나 요 가스 저장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으면 터지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요 화재면이 번져서 불꽃이 여기 용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용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에다가 뭐를 넣는다? 자, 나오죠. 절연유를 넣어가지고 이 불꽃과 가연성 가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의 폭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뭐다? 유입 방폭 구조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입 방폭 구조는 이런 겁니다. 초가 있어요. 초가 있는데 초는 요 심지에 이렇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 심지를 어떻게? 절연유에 담궈버리는 거야. 절연유에. 그럼 불꽃을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단 말이야. 요런 식의 방폭 구조가 유입 방폭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입시키는 장치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장치들이 되겠죠.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절연유에다 담궈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압력 방폭 구조.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자, 그대로 제가 그냥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요. 자, 가스 용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연성 가스 말고요. 조연성이라고 칩시다. 조연성 가스.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산소란 말이야, 산소. 그렇다면 조연성 가스가 있고 여기 이제 가연성 가스가 체류를 해. 가연성 가스가 체류를 해요. 근데 요거 두 개가 이제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튀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가연성 가스가 여기 용기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 조연성 가스 용기의 압력을 높여버리면 되지. 압력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압력을 높여버리면 되죠. 대기압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는 압력이 낮고 요 안에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뭐다? 압력 방폭 구조. 용기의 압력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유입은 뭐야? 심지를 절연유에 담궈버리는 거. 그 다음 압력 방폭 구조는 용기 압력을 높여서 가연성 가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자, 그렇다면 내압 방폭 구조는 뭘까? 읽어볼게요. 용기 내에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여 내부에서 점화 폭발하더라도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기가 내부의 폭발 압력을 견디는 구조로 한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분들은 참 똑똑한 분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분들이에요. 자, 요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용기가 이렇게 있다. 정말 간단하게 다른 거 빼고 설명드릴게요. 용기가 있어요. 이 용기 안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의해서 여기 내부 안에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내부에 가연성 가스 안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그럼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근데 내압 방폭 구조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불은 붙었는데 터지지 않아. 왜? 용기 자체를 그 압력에 견디도록 만들었거든. 자체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용기 내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여 내부에서 점화 폭발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점화돼서 폭발하더라도 외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용기가 내부의 폭발 압력을 견디는 구조. 내부의 폭발 압력을 견디는 구조. 말 그대로 이 용기가 엄청나게 단단한 거죠. 폭발하지 않는다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지언정 외부의 폭발을 외부로 이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용기 전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다? 내압 방폭 구조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명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자, 보실 때 우선 안전증 방폭 구조 보겠습니다. 정기적, 기계적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도를 증강시킨 구조.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거예요. 만들 때부터. 그게 뭐야? 안전증 방폭 구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본질증
본질 안전증 방폭구조. 요놈은 뭐냐? 전기, 불꽃, 아크나 고온부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 시험 그 밖의 과정으로 확인이 된 구조. 그래서 이런 거죠. 안전도를 증가시켜서 뭔가 장치를 만들었어. 용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놈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압력을 걸어보고 온도를 높여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점화시험 그 밖의 과정으로 확인이 된 구조는 뭐야? 본질적으로 안전하다. 본질 안전증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 다음에 요 놈이 되는 거죠. 안전증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증 방폭 구조. 자, 그 다음 특수 방폭 구조 마지막. 상기 방폭 구조 이외의 구조이며 얘들 빼고, 그죠? 얘들 이외에 5개 이외의 구조이며 가스에 의한 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이 시험 그 밖의 방식으로 의해 확인이 된 구조. 어찌 보면 본질 안전증이랑 비슷하지만 얘들 이외의 구조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구조를 뭐라고 한다? 특수 방폭 구조. 얘는 특수한 재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3번 문제. 전기설비의 방폭 성능 기준 중 용기 내부의 보호 구조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를 말하는 것은, 자, 용기의 압력을 높여서 가연성 가스가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구조 뭐라고 했습니까? 압력 방폭 구조. 그죠? 용기 압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고, 자, 혹시나 이 문제 이외에 이렇게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특유압, 안내본.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6가지. 뭡니까? 특수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본질 안전증 방폭 구조.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특유압, 안내본 외워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드라이버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드라이버를 정의나 지렛대 대용으로 사용한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작은 공작물은 바이스에 물리지 말고 손으로 잡고 사용한다. 바이스에 물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 3번에 드라이버의 날끝이 홈의 폭과 길이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번이 맞겠네요. 4번의 답은 3번. 뭐 4번을 읽어보면은 전기 작업 시 금속 부분이 자루 밖으로 나와 있어 전기가 잘 통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전기 잘 통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감전됩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산업재해의 원인 분류 중 직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 계속 비슷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직접 원인 해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봤었습니다.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라고 했죠. 뭐다? 불안전한 행동과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됐단 말이에요. 1번에 보시면 불안전한 행동. 맞네.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안전보호장치의 결함. 안전보호장치의 결함은 뭐예요? 불안전한 상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3번에 작업자의 사기 의욕 저하. 작업자의 사기 의욕 저하. 요 놈은 뭐예요? 작업자의 정신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정신적인 원인이 됩니다. 5번의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럼 4번에 불안전한 환경은 뭐예요? 환경 역시 상태에 속하는 거죠. 그럼 5번의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별 순서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순서는요, 행동, 그 다음에 상태, 불가항력,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소리죠. 이런 거죠.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야? 사람의 행동에 있어. 안전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불가항력은 뭡니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래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게 행동, 상태, 불가항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6번의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7번 문제.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에는 그 저장 탱크 내용적의 몇 %를 초과하여 충전하면 안 되는가? 자, 용기가 있다면, 자, 여기 안에 액화가스를 충전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녀석은 용기 내용적의 90%만 충전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 액화가스를 가득 채워놨다라고 예를 들자면, 액화가스는 뭐야?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최적이 팽창하잖아요. 그럼 100% 가득 채워놨으면 용기가 부하를 받겠죠. 잘못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0%의 안전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받으면은 요 공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흡수됐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90%. 자, 다음 8번 문제. 냉동장치 운전관리에서 운전 준비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압축기의 유면을 점검한다.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응축기의 냉매량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겠고, 3번에 응축기, 압축기의 흡입측 밸브를 닫는다. 요거 저번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압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흡입측, 자, 흡입측, 토출측이 있어요. 근데 지난 문제에서 뭐였어요? 요 토출측의 밸브를 잠궈버린다. 근데 이번 문제는 뭐야? 흡입측 밸브를 잠궈버린대요. 흡입측 밸브 잠궈놓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전용 밸브는 열어놓고 작동을 한다. 8번이 틀렸겠죠. 그럼 뭐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9번. 다음 내용의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자, 127kPa입니다. kPa라고 하죠.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9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10번. 보일러의 사고 원인을 열거하였다. 이 중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자, 취급자라고 되어 있네요. 취급자. 취급자 뭡니까? 운전자. 보일러 운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에 구조불량. 구조불량은 뭡니까? 운전자가 아니고 제작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판 두께의 불량, 요 놈도 제작상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보일러 수의 부족, 이건 뭐예요? 수위를 관찰 안 한 운전자의 잘못이 되겠다. 그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재료 강도 부족도 제작상의 원인이 될 거고, 답은 3번. 자, 다음 11번. 전기의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2번 설비 증설 방지. 11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12번. 냉동 제조 시설 및 기술 기준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자, 이거는 2번에 보시면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3년에 1회 이상 압력 시험을 할 것 돼 있는데 1년에 1회입니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거는 2번. 자, 그다음 13번. 안전모가 내 전압성을 가졌다는 말은 최대 몇 볼트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하는가? 자, 안전모를 쓰는 이유 중에 감전 방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볼트 이상 견뎌야 되냐? 요건 좀 외워주세요.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문제다. 7000볼트. 그래서 답은 4번.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수공구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결함이 없는 공구를 사용할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작업에 꼭 알맞은 공구가 없을 시에는 유사한 것을 대용할 것. 작업에 알맞은 거 써야 되죠. 우리 해머 작업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갖고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몽키 스패너로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14번에 틀린 거는 2번. 자, 그다음 15번. 전기화재의 소화에 사용되는 부적당한 것은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은 이거 저번에 문제답 그대로 나왔었어요. 2번 포말 소화기. 자, 그다음 16번. 응축기 중 외기 습도가 응축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자, 외기의 습구 온도에 좌우되는 거 뭡니까? 증발식 응축기. 왜? 요 녀석은 실외에 노출돼 있으니까. 요 응축기는 실외에 노출돼 가지고 실외에 공기 또는 뭐 실외에 이제 냉각수를 뿌려 가지고 응축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17번. 실린더 내경이 20cm, 피스톤 행정이 20cm, 기통수가 2개, 회전수가 300rpm인 압축기의 피스톤 배출량은 약 얼마인가? 자, 제가 외우라는 공식 하나 있었어요. 피스톤 토출량 V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 곱하기 LNR 60이었죠. 자, 요대로 넣어주시면 요 놈이 뭐예요? 피스톤 토출유량 미터 3승/아워가 나온다. 자, 넣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D가 뭐예요? 내경 20cm인데 단위가 뭐야?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미터로. 그러면 20cm가 0.2가 되겠네요. 0.2 자승이 될 거고 곱하기 길이가 뭐예요? 행정입니다. 행정. 피스톤의 행정. 요것도 미터로 바꾸면 0.2가 될 거고 곱하기 자, 기통수 몇 개니? 2개 곱하기 회전수는 얼마니? 300rpm 곱하기 RPM이 분이니까 60 해주는 거죠. 그럼 아워로 바뀌니까.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226 나오네요. 6m 3승/아워의 토출유량이 나온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18번.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증발기에 있어서 냉매 상태의 변화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단 증발기는 건식 증발기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건식 증발 상태의 몰레르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이렇게 pH 선도를 그렸을 때 건식이다 라는 거는 자, 요게 인계점 그리고 인계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게 건포화증기선, 왼쪽으로 떨어지는 게 포화액선이었어요. 그렇다면 건포화증기 상태라는 거는 여기 걸리겠네. 이렇게 몰레르 선도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굳이 적지 않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에 증기의 건조도는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증발기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환하는 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흘러가지. 그럼 얘 밑에 게 증발기니까 자, 요게 증발기니까 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증기의 건조도는 자, 건조도선은 요렇게 내려오죠?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처음이 0이고 그 다음 0.1, 0.2 해가지고 마지막에 건포화증기선이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도는 어떻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1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에 증기의 건조도는 증가한다. 요 놈이 맞겠네. 2번이 답이죠. 건조도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건포화증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3번에 포화액이 관행가액으로 된다 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포화액선에 걸쳐져서 얘가 포화액이고 습증기 구역에 들어오면은 습증기가 되죠. 그 다음 건포화증기에 걸리면은 건포화증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보세요. 포화액이 관행가액으로 된다라는 거는 관행가액 되려면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관행가액이 포화액이 된다. 이 밖의 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증발기랑 포화액 요 바깥 부분은 증발기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관 또는 용기 안의 압력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밸브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밸브는 뭐냐면요,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밸브를 딱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안전 밸브다, 세이프티 밸브다 라고 하면은 여기 배관 안에 있는 유체의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한계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탁 열려서 밖으로 압력을 빼줘 버리죠. 그러면 압력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적어도 얘는 안전 밸브는 아니야. 근데 안전 밸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밸브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밸브를 딱 설치해 가지고 여기 위에 공간이 있어. 그리고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배관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이 내려와 있고 밸브 시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배관의 유체의 압력이 여기 닿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열려. 그러면 유체가 어떻게 여기 위에 고이겠지. 순간적으로 고여 있다가 잠시 고여 있다가 압력이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압력이 되돌아오는 형식의 밸브. 얘가 뭐냐면은 릴리프 밸브. 그래서 이 녀석도 일종의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프티 밸브, 실제 안전 밸브는 어떻게? 유체를 밖으로 빼줘 버리죠. 근데 릴리프 밸브는 어때요? 유체를 잠시 자기가 머금어요. 그 압력을 잠시 흡수했다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은 되돌려주는 요런 밸브가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9번에서 말하는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밸브는 1번 릴리프 밸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씨이고 저온용 브라인, 이거 저번에 나왔던 문제죠. 염화칼슘 문제 자주 나옵니다. 20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21번. 저장품을 동결하기 위한 동결 부하 계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동결 전부와 동결 후부하, 동결 잠열부하, 환기부하. 아닌 거는 4번 환기부하겠죠. 동결이라고 했는데. 자, 그다음 22번. 다음 기호 중 콕의 도시기호는, 자, 1번은 체크 밸브죠. 그 다음 2번은 게이트 밸브고 3번은 풋 밸브입니다. 4번이 콕 밸브겠네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3번. 용접형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건 4번에 보시면 개방형 압축기의 성능 개수는 전동기와 압축기의 운전 효율을 포함하는 반면 밀폐형 압축기의 성능 개수는 전동기 효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압축기 안에 전동기 없어요. 밀폐형은 있잖아요. 모터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23번의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24번. 회로 내의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는 법칙으로 맞는 것은, 요거 좀 외워주세요. 1번 키르호프의 제1법칙. 자, 다음 25번.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로 하는 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뭐였습니까? 승화였죠. 승화. 주로 드라이아이스에서 일어났었고, 그렇다면 여기 25번의 답은 4번 승화열이 되겠죠. 증발열은 뭐 액체가 증발하는 거고, 융해열은 얼음이 녹는 거, 녹을 때의 잠열. 그 다음에 기화열은 뭐예요? 기화열도 증발열하고 똑같죠. 물이 끓어서 기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26번. 냉동기 U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압축기 안에 있는 윤활유를 얘기하는 거죠. 윤활유 오일. 그래서 요놈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 1번에 냉매와 접하여도 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을 것. 당연한 소리고. 그럼 2번에 왁스 성분이 많을 것 돼 있는데, 왁스 성분이 뭐냐면은 우리 그 물에 잘 안 녹는 성분들. 그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잘 용해가 안 된다. 냉매에 잘 용해가 안 되고, 기름은 어때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그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굳는 거야. 굳으면 어떻게 돼요?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굳는 성질이 강한 거를 왁스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왁스분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은 거죠.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왁스분도 이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물질은 없어야 되니까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럼 3번이 아니고 2번이 되겠다. 왁스 성분이 적을 것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뭐 3, 4번은
맞는 건데 보시면 3번에 유성이 좋을 것 돼 있는데 유의 성질, 오일의 성질이 좋을 것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4번에 인하점이 높을 것, 인하점이 높아야 폭발을 안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27번 터보 냉동기의 구조에서 불응축 가스 퍼지, 진공작업, 냉매 재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는, 자 이제부터 진공작업 하면은 추기회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추기회수 장치. 자, 28번 냉동장치의 온도 관계에 대한 사항 중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단 표준 냉동 사이클을 기준으로 할 것. 자, 제가 표준 냉동 사이클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 안에 있는 거, 요 녀석. 그럼 요걸 보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1번에 응축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낮다 돼 있는데 응축 온도는 냉각수 온도보다 높죠.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응축 온도는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와 같다 돼 있는데, 자 응축 온도는요, 응축 온도라는 거는 자 요 몰레르 온도에서 온도선은 등원선은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이 점에서 떨어져요. 이 점에서 떨어져. 그럼 응축 온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이 30도씨였다. 여기가 30도씨였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요건 압력선이니까. 자, 요 점이 30도씨 선이다 라고 치면은 응축 온도가 30도씨인 거죠. 자, 여기까지 30도씨인 거예요. 근데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라고 했어요.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는 여기가 흡입이고 여기가 토출이잖아, 압축기에. 그럼 토출가스 온도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겠지. 요렇게 그리면 좀 그런가?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요, 이 토출부가. 그래서 응축 온도보다 토출가스의 온도가 높다로 바꿔줘야 되고, 3번에 보시면 팽창 밸브 직후의 냉매 온도는 증발 온도보다 낮다 돼 있는데, 자 팽창 밸브 직후라면 여기입니다. 여기 팽창 밸브의 직후 온도는 증발 온도보다, 증발 온도 어떻게? 증발 온도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같죠? 팽창 밸브 직후 온도나 증발 온도나 같단 말이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는 증발 온도와 같다. 압축기의 흡입가스 온도 요정과 요 증발 온도 같네. 그죠? 만약에 증발 온도가 흡입가스가 만약에 여기 과열 압축된다,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다르겠지만 표준 냉동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포화증기 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같은 거지. 요 습증기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온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요 토출가스 온도는 높은 거고, 이 증발 온도와 압축기 흡입가스의 온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29번 냉동장치 내에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냉동장치에서 냉매가 부족할 때 증발기와 압축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발기다. 증발기 이렇게 이제 증발 배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압축기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증발기에 냉매가 부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팽창 밸브에서 보내지는 냉매가 적은 상태야. 그러면 냉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증발하고 계속 열을 받으니까 과열 압축이 되는 거야. 과열이 되는 거죠. 즉 배관이 과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압축기에는 어때요? 냉매량이 적게 들어오죠. 냉매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압력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증발기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 압축기에서는 압력이 내려가요. 냉매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면은 1번에 흡입관의 서리가 보다 많이 붙는다. 증발관의 온도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서리가 껴요, 안 껴요? 안 끼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은 틀렸고, 서리가 보다 많이 붙는 게 아니고 안 붙어요. 그 다음 2번에 토출 압력이 높아진다. 토출 압력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했죠. 낮아진다. 그럼 3번에 냉동 능력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여기서 냉매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흡입 압력은 낮아진다. 이쪽에 흡입되는 압력 낮아지겠네. 냉매량 부족하니까.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0번 불응축 가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액순환식 증발기와 액펌프 사이에 무엇을 부착하는가? 요거 외워주세요. 역지 밸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시트 모양에 따라 삽입형, 홍꼴형, 랩형 등으로 구분되는 배관의 이음 방법은, 자,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3번의 플랜지 이음.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문제답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답. 뭐 물론 가나다는 바뀌겠죠. 제가 외우라는 거는 플랜지 이음을 외우라는 거지 3번을 외우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이 보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삽입형, 홍꼴형, 랩형은 플랜지 이음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답 이렇게. 자, 그 다음 32번에 다음 몰리에르 선도에서 성적 개수는 약 얼마인가? 야, 요런 문제는 이제는 공짜죠. 공짜.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맞추라고. 그래서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 pH 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H고 그러면은 452, 397, 128이에요. 자, 성적 개수를 구해라. 성적 개수 COP는 AW분의 Q죠. 압축 1분의 냉동 효과란 말이야. 압축 1은 여기고 냉동 효과는 여기죠.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AW 452 요 놈에서 397 빼기 397 분의 397 빼기 128 397 빼기 128. 자, 이렇게 구해 보시면은 답이 4.89 나오는데 반올림하면은 4.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3번.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면 실린더 내로 다량의 오일이 올라가 오일을 압축하여 실린더 헤드 부분에 이상음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해가지고, 자, 압축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었어.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를 돌리다가 운전하다가 잠시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운전하다가 세웠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오일이 있고 그리고 상부에는 뭐가 있어요? 냉매 증기가 있단 말이야. 냉매 증기. 냉매 증기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왜? 증발기에서 넘어오는 건 전부 저온조합의 증기니까 기체란 말이야. 즉, 근데 요거를 운전하다가 세웠어. 세우면 압축기가 식잖아요. 식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증기가 뭘로 변해? 액으로 변하죠. 액으로 변해서 여기 밑에 섞여요. 그러면 오일과 냉매가 같이 존재한다고. 액 상태로. 그죠? 얘가 식어가지고 액이 되니까. 그럼 섞여 있다가 다시 이대로 압축기를 돌려버리는 거야. 이대로 냉동기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저압이 발생되죠. 압축기 내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저압이 발생되면서 냉매가 급속도로 증발해버려요. 확 증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오일을 막 당겨가지고 요동치게 만들겠지. 그 상태에서 이제 오일이 어떻게 됩니까? 거품 상태로 변해. 거품 상태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오일 포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이 거품이 어떻게 장치를 때리는 거를 오일 해머링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33번의 답은 4번 오일 해머 현상이 있구나. 왜? 진동하고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치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해머링. 자, 그 다음 35번. 다음 중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증기분사식을 이용한 방법. 요 놈이 답이네요. 35번의 답은 1번. 증기분사식은 뭐예요? 기계적 냉동 방법이죠. 나머지 뭐 융해열, 증발잠열, 승화열은 뭐야? 융해열은 얼음을 이용하는 거, 증발열은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승화열은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 그죠? 얘들은 전부 자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각권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